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우리 소위 얘기한 조건부, 제국대우, 그죠? 조건부 제국대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1923년에, 1923년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죠? 종지부를 찍고,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무조건 제국 대우로 바뀌었죠. 그죠? 무조건 제국 대우로 바뀌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제국 대우로 바뀌었는데도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그 가트에 와가지고는 이제 계속 이어진 거죠. 가트에서는 앞전에 뭘 했습니까? 가트는 예외 조항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외 조항이 많습니다. 예외 조항. 자, 가트는 예외 조항을 많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가트가 예외 조항을 많이 인정했기 때문에 가트가 결국은 생존할 수 있었다. 생존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생존의 원동력이 되었다. 왜? 자, 이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죠? 결국 무엇을 했습니까? 이 중상주의 정책을, 그죠? 중상주의 정책을 갖다가 중상주의 기조를 유지해 왔죠, 그죠? 중상주의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죠? 중상주의 기조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소위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즉 상호주의를 없애자. 이 상호주의를 폐지하자. 상호주의 폐지하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무리죠. 갑작스러운 상호주의 폐지는 무리를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호주의란 거는 결국은 이게 이제 조건부죠. 조건부. 오늘 조건부 대우를 우리가 상호주의라 합니다. 나에게 혜택을 주면 우리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호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트는 예외 조항을 많이 뒀다는 거죠. 그죠? 예외 조항을 많이 이제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외 조항을 많이 뒀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가트는 예외 조항을 이제 많이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외 조항을 많이 뒀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이제 keep in memory 해야 됩니다. 그죠? 꼭 그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 이제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조금은 돼요. 자, 그래서 예외 조항을 뒀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란 것이 뭐냐? 그럼 요거 이제 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 배태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태적. 자, 배태적이다. 배태적이란 것은 뭐냐? 어떤 기존의 어떤 정부의 어떤 정도 조절 기능, 정부의 조절 기능을 갖다가 원래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정부가 뭐 규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조절 기능을 일부를 어떻게 했다고? 일부를 인정했다, 그죠? 일부를 인정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아까 일부 인정한 것 중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죠? 이제 일부 인정한 부분들은 또 보면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뭡니까?
뭡니까, 일부 기능들을 우리가 정부의 기능들 인정한 것이 소위 하는 수량 제한 같은 거, 그죠? 수량 제한 같은 것도, 수량 제한도 인정을 했고, 그죠? 자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수량 제한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도, 인정을 했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 기존에 체결한 것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국 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 인정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배태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면요, 기존에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 그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그랬고,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트가 완전한 자유주의적 레짐이 아니다. 즉, 완전한 자유무역의 레짐은 아니다. 이러한 이제 비판을 받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도 가트가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융통적인 그러한 부분들이죠. 있었기 때문에 가트가 생존할 수 있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주장하는 그러한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으로서 잘 습득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가트에서 얘기할 때. 가트는 지나간 것인데 왜 이야기하느냐? 지나간 것인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트는 지금 저희 WTO의 전신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WTO 규정의 많은 부분이 가트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의 기조, 즉 키 컨셉, 키 프린시플이 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이제 통상이라든지 돌아가는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외적인 조항들. 자, 그래서 가트는 예외를 인정한다 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체국대회를 이제 앞으로는 most favored nation이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요것의 예외, 그죠? 원칙의 예외인데, 요게 이제 명시적인 예외입니다. 그죠?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 명시적 예외는 어떤 것이냐? 명시적 예외. 자, 그래서 여기서 명시적인 예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하는 grandfather clause가 있습니다. grandfather는 할아버지죠. 자, 이게 조부조항이라는 건데요. 소위 하는 조부조항. 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조부조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원래 할아버님 때부터 오던 그러한 관습들이죠. 그 뭐냐.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이러한 관습들이라든지 아니면 협정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협정들에 적용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이게 원래, 가트 입장이라면 이게 똑같이 어떻습니까? 다자간에 적용이 되죠. 다자간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형국이 되므로 되는데, 그렇지만, 요거는 요 사람들 안에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부조항에 관해서는. 그죠? 적용 원칙이지만, 다자간 원칙이지만, 원칙에서 제외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원칙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게 이제 조부조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냐면은 조부조항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옛날에 체결한 협정은 이제 그들 안에서만 이제 그것을 적용되고 확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회원국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가트는
자유무역지역을 인정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자,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지역을 인정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또 어떻게 이것은 확대해서 다자간 안에 적용하지 않는 거죠. 자유무역지역 안에서는 관세나 이런 것들, 관세의 부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가트에서가 이제 가트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것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트에서 주로 적용되는 체국대우에서는 소위 이야기해서 수입품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체국대우에서는 수입품에 관한 거죠. 수입할 때, 그죠? 수입할 때 어떤 거? 보통 체국대우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자, 내용은 주로 관세에 관한 게죠. 관세, 그죠? 관세를 갖다가 주로 관세죠. 주가 관세입니다. 주가 뭐냐면 관세입니다.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율, 자, 관세율, 그죠? 자, 이건 뭐 수출입이 되겠죠. 수입이든 수출이든, 그죠? 관세율, 그죠? 수출입에 해당되는 관세율, 그죠? 그 다음에 관세를 갖다가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부과 방법, 자, 예를 들어서 뭐 관세 같은 것도 부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전, 사후, 그 다음에 뭐 또 나중에 뭐 뒤에 신고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납부 방법도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관세의 어떤 부과 방법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자진 신고를 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거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출입 관련한 이제 우리나라는 소위한 대무역법 같은 거죠. 수출입 관련 적용 법률 같은 거, 그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떻게 특정국에 이제 유리하게 적용하면 다 이제 같이 유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자유무역지역 안을 둘 수 있고요. 자유무역지역 안에서는 우리가 관세라든지 대무역법상, 그 다음에 또는 관세법상 그러한 이제 부과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틀리죠, 그죠? 신고에 대한 편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은 이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거죠. 이것을 또 모든 회원국들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국대우를 갖다가 이유로 똑같이 적용해달라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위 하는 이제 관세동맹이 있죠. 기존에 관세동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세동맹도 인정해줬죠. 관세동맹. 이 관세동맹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 관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세동맹에 있는 국가들에는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관세동맹의 어떤 룰들을 다자간에 확대해서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국제 수지 방어 목적의 수량 제한, 아까 수량 제한이 있었죠. 국제적 세이프가드죠.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국제 수지. 자, 국제 수지라는 것은 balance of payment죠. 그러니까 뭐냐? 자기 나라에서 달러하고 이제 이렇게 줄 돈, 안 줄 돈, 수입, 수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이 너무 지나치게,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 뭡니까? 수량 제한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자기 나라의 US 달러, 외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이제 지급 불능 상태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국제 수지 관련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국제수지 방어. 그 국제수지 방어란 것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아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갖다가 제한하는 거죠. 목적의 수량 제한. 그죠? 수량 제한.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죠. 수량 제한. 쿼터라. 그죠? 이런 것들이죠. 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것들은 또 수량 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것에, 제한돼야 돼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죠? 이렇게 확대해서 다 적용해야 된다. 왜 우리만 적용하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부로, 그죠?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특정국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역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큰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근데, 이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자, 근데 국제수지 방어 목적의 수량 제한은 원래는 여기에 원칙은 무차별입니다. 자, 원칙은 무차별입니다. 원칙이 무차별이라는 이야기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수량 제한을 하면 똑같이 수량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선진국이 이제 후진국에 대해서는 요 부분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은 이제 요 관계에서는 이것이 이제 면제를 된다. 요것은 예외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적용을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덤핑하고 상괴 조치는, 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반덤핑하고 상괴 조치죠. 반덤핑, 자, 이건 상괴 관세입니다. 자, 요 반덤핑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딱 반덤핑은 요거는 사실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죠? 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계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기업에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특정 대상이 확정이 되어 있죠. 확정. 대상이 확정이 되어 있죠. 대상이. 자, 이게 반덤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반덤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국에서는 싸게 팔다가, 그죠? 이 수출국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반덤핑은 요거는 이제 시장을 갖다가 확장하려는 거죠. 시장을 잠식하려다. 시장 확장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시장 확장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업에 대해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요거는 부과를 하는 거고, 상계관세란 것은 요거는 정부가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죠. 자, 정부가 특정 산업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대상이 딱 나와 있죠. 그죠? 특정 산업군이나 아니면 기업이죠. 어떤 지원을 합니까? 보조금으로서 지원하는 경우가 좀 일반적입니다. 그죠? 보조금으로서. 자, 요렇게 하니까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뭐 이 덤핑이라든지 상계관세는 대상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 모든 그 회원국에 이제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예외 규정이 되겠죠. 그 특정 기업과 요런데 특정 기업과 산업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예외 조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다,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최고이라는 원칙이라는 것은 다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일반 특혜 관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 특혜 관세,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GSP라고 합니다. GSP. 우리도 얼마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가 GSP는 각각의 나라별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라는 것인데요. 일반 Preference는 특혜 가지입니다. 즉 Generalized 요거는 자, Generalized 그죠? RA죠. 자, Generalized 자, 일반적인 특혜 관세 System of 특혜란 것은 뭡니까? Preference. 자, 그러니까 이제 prefer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뭐 특정이 더 좋아하다는 뜻이면 선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특혜 관세, 일반 generalize니까 일반 특혜 관세입니다. 이 일반 특혜 관세는 우리가 토쿄 라운드, 우리 보통 가트가 8차에 걸친 회의를 했죠. 그 중에 토쿄 회의, 1971년 토쿄 회의,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1971년에 있는 토쿄 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특혜 관세입니다. 그럼 요거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적용을 하니까 결국 이거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8차 회의, 즉 토쿄 라운드에서 라운드에서 권능 부여. 요거에 대해서 이제 enabling system. 요게 이제 결국 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할 수 있도록 그죠? 토크 라운드에는 1971년도에 요게 이제 도입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다른 말로 일반 특교 관세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한이 이제 일반 특교 관세제도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적용을 할 때는 요거는 요거는 일종의 개도국입니다. 그죠? 개도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개도국에 대한 이제 관세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이제 체국대의 원칙의 의무가 면제되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토쿄 라운드는 1973년부터 1979년의 이제 그 시기에 이루어진 거죠. 그죠? 여기에서 개도국 우대 상호주의 그리고 개도국의 완전한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라는 이제 요 다른 말로 enabling clause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체육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토쿄 라운드가 시행 열린 기간은 73년에서 79년입니다, 그죠? 73년에서 79년인데 여기 시작은 71년도부터 했지만 73년부터 자, 그래서 이제 1973년부터 있었죠, 그죠? 이제 1973년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이제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1973년부터 시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고, 자, 73년부터, 그죠? 73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73년부터) 그죠? 시행이 됐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예외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WTO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분쟁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서 정당하게 승인된 보복 조치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예외가 성립되는죠. 분쟁 절차에 따라서 분쟁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분쟁 절차에 따라서 자, 분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승인된 보복 조치. 이럴 때는 자, 분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승인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이럴 때는 이제 또 예외적으로 최국 대우가 당연하겠죠. 요거는 이제 대상이 분명하게 그죠? 정해지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어떤 경우냐면 요걸 갖다가 다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트에서 예외 조항을 이제 그 예외 조항은 일단 참여 즉 의사 결정의 전체 회원국이 2분의 1이 되거나 그죠? 또는 3분의 2가 참여해서 결정을 내릴 경우에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요거는 전체 회원국 그죠? 전체 회원국 절반 그죠? 전체 회원 절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의를 얻을 때 그죠? 동의를 얻을 때는 요거는 이제 면제를 해준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예외가 있다. 그런 예외가 있다. 근데 요 예외 조항은 원래는 투표국은 3분의 2 이상 투표했을 때 요건 투표국 3분의 2. 자, 근데 요걸 갖다가 조건을 요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자, 전체 회원국 2분의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한 회원국의 3분의 2가 동의를 했을 때는, 요거는 최국 대우가 면제, 동의 시, 그 다음에 MFN이 면제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거는 WTO에 와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 강화돼서 4분의 3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전체 회원국의 4분의 3.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강요회담, 즉 WTO 강요회담에서 강요 각각의 대표들입니다. 강요회담에서 4분의 3을 얻어야지 계속 유지가 되고, 만약 4분의 3이 안 되면은 이러한 예외 조항은 1997년까지 97년 1년까지 이거는 종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면제 조항이 있겠죠. 자, 그 조항들 중에서 강요회담에서 4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그죠? 얻으면
계속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얻지 않으면 1997년 1월에 종료된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새로 WTO가 1995년이죠. 그래서 1995년 WTO에서 요거는 정해진 겁니다. 알겠죠? WTO에서 정해놓은 거죠. 그죠? 그랬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요 의무 면제 조건은 강화됐습니다. 그죠? 강화됐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지나간 거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훑어봄으로써 그죠? 예외 조항들 그러니까 이제 그 가트 예외 조항들 그죠? 가트의 MFN에 대한 채국 대우에 대한 예외 조항들이죠. 예외 조항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외 조항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됐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가트 상에서 최고 원칙 예외 조항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가트에서 이제 최고 원칙 MFN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통 FTA 같은 정도를 배운 이제 우리 정도면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쉽게 뭐라는 그 정도를 표현해야 되고 또 그 FTA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면접 같은 데서 그죠? 이런 데서 자주 그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국제 어떤 관계된 이런 지식들을 물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정해진 그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안보라는 이런 이제 틀이 있습니다. 국가안보. 자, 자국 국가안보가 위협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특정한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국내법에 의해서 어떤 대처를 하겠죠, 그죠? 대처하는데 이 부분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국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거죠. 많은 논란이 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인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무역확장법 뭐 232조,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무역확장법 우리가 무역확장법 232조 많이 들어봤죠?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가지고 이걸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특정 국가에서 근데 이 무역확장법 232조도 사실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뭔가 이제 뭐 안보상 필요하다 할 때는 그 특정 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가 안정 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 및 뭐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 이행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Trade Expansion Act라 해서 여기 이제 Trade Expansion Act라 해서
뭐 우리 해석으로는 무역 확장법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적용해 가지고 어떤 뭐 수출입을 갖다가 관세를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국의 국가 안보,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경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 현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거죠. 적용이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근거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해서 사실 이거는 자국의 법이죠. 그 자국의 법이죠. 국제법규에 의한 어떤 합의된 그런 절차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일단 뭐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속한 절차. 예를 들어서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제 어떤 이런 기구를 통한 신속한 절차, 신속한 절차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기다리다가는 날 샌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자국법을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실력 행사라고 하면 실력 행사인데 뭐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실행을 해버리니까 자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제국 대우가 제외되는 거죠. 그죠? 제국 대우가 일단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적 제국 대우가 적용이 안 되고 또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뭐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가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20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공중도덕, 그죠? 공중도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중도덕이라든지. 자, 요런 것들은 실제로 가트에 있었던 것이 WTO로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죠? WTO 그대로 옮겨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WTO에서의 아까 우리가 이제 가트에서 우리가 또 예외를 인정했던 것이 이제 자유무역지대라고 했잖아요. 자유무역지대. 자, 또는 관세동맹. 그죠? 자, 여기 인정했죠? 이 자유무역지대하고 관세동맹이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이게? FTA 아닙니까, FTA? 또는 특혜관세, PTA. 자, 요 지역이죠. 요런 지역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소위 FTA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요런 FTA가, FTA는 어떻게 보면은, 무차별적 제국 대우에 위배되는 거죠, 사실은. PTA도 마찬가지죠. 특혜관세, 그죠? 특별, 관세 지역이죠. 그래서 특혜관세, 전부 다 이거는 사실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는 사실은 이게 제국 대우가 제한되는 곳이죠. 그죠?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트나 WTO하고 지금 마찰을 일으키는, 그죠? 사실 상충되는 마찰을 일으킨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놨기 때문에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됨으로써,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WTO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죠. 주객이 전도됐다. 이게 이제 활성화됨으로써 이거는 일종의 이제 하나의 부분이었는데 이게 활성화됨으로써 WTO라든지 그리고 이제 FTA의 이제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게 주객전도의 현상이 일어난다. 주객전도 현상. WTO가 이제 원래 WTO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이제 이념 자체가 주객이 전환됐다. 주객이 전환됐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요 둘 사이에 이제 주객이 전환되는 그래서 우리가 WTO하고 FTA나 PTA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죠?
결국은 이제 WTO의 전신인 가트에서 자유무역지대가 결국 뭡니까? 프리트레이드 존 아닙니까? 그게 일국에서의 작은 어떤 지역도 되지만 여러 개의 국가가 모여서 그 국가를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는 것도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소위 하기는 FTA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FTA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자유무역지대가 너무 활성화됨으로써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자유무역지대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이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거는 가트의 핵심 이념인 그죠? MFN, 즉 최국 대우의 예외지역 아닙니까? 예외지역. 그죠? 그러니까 최국 대우의 예외지역이 더 성장해버린다면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이 핵심, 자, 이게 근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외죠. 그래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더 커진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원칙이 무너지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무용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로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서로가 상충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WTO의 이제 무역론, 그죠? WTO가 지금 의미가 있냐? 이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자유무역지대하고 관세동맹이 더 많이 커버렸다. 이 예외무역지대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기본 이념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죠. 않는 지역이 더 커버렸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란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자, 그래서 이제 most favored nation, 즉 최국 대우의 예외 조항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죠. 이거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가트에서 허용하는, 그죠? 가트에서 허용하는. 자, 가트에서 예외 조항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력 행사해 버리면 아까 이야기하는 무역 확장법이나 이런 거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중도덕,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동식물 생명과 건강보호, 그 다음에 금과 은의 수출, 그죠? 이걸 통제하는 거겠죠. 왜냐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원자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결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뭐하고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어떤 재정하고도 연결이 되죠. 외환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요거는 국제 수지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제 이거는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관세제도 같은 것도, 그죠? 관세제도를 자국의 관세제도 같은 것도 예외적으로, 그죠?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국제 협약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주권입니다. 자주권. 자, 이게 이제 자주권과 사실은 이런 자유무역이라는 이런 협정들, 가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WTO도 그렇고, 그죠? 이게 부딪힙니다. 왜 부딪힙니까? 이러한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원칙들, 최국 원칙이라든지, 또는, 내국민 원칙 같은 거, 자, 이거는 결국은 사실은 자국의 국내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내법이, 그죠? 자, 이 국내법은 사실은 이런 국내법은 있지만 이런 최국 원칙과 내국 원칙에 맞게 이 법이
뭡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법이 바뀐다는 것은 그 나라 자체가 추진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이 결국 뭡니까? 이러한 원칙들, 그죠? 이러한 국제협약의 원칙들에 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주권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원칙들하고 상충이 된다. 서로가. 이게 상충될 수 있죠. 상충이 된다. 우리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내국민 원칙이 아니라 차별을 두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따라가려면은 이런 회원국이 되려면 이걸 갖다 비준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인준을 해줘야 되죠. 국회에서 이제 인증하는 것을 추인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이제 원래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행정부든 뭐 외교부든 어디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인을 하겠죠. 그럼 그거는 국가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은 국내법 효력을 가지려면은 왜 국내법 효력을 가져야 됩니까? 이걸 그대로 시행을 하려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법은 자국의 법으로서 이거를 갖다가 제도화 시켜 놔야 되죠. 그럼 이 제도화 시켜 놓기 위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맞게 국회가 여기에 제국대우나 내국민 대우를 어그리한 이상 여기에 맞게 국내법을 다시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된다. 개정하거나 여기 맞게 제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걸 개정하고 제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죠. 국회. 이 국회는 결국 어떠나? 자기들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비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하고 제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국내의 어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국제협약의 어떤 내용에 팔로우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자주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자주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어쨌든,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예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제도라든지, 반독점제도라든지, 뭐, 특허, 상표, 저작권 보호죠. 뭐, 기만적 예방행위를 방지를 위한 법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수용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 수입 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역사, 과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 보호. 그죠? 그 다음 재생 불가능한, 자연 자원을 보존한다. 그죠? 그 다음, 요런 것들. 그죠? 정부 간 상품 협정, 그 다음에 가격 안정 시책을 시행하는 중요, 물자의 수출 통제, 그 다음 공급 부족 상태에 있는 상품 획득 및 분배 등과 관련된 국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최고 원칙은 솔직적으로 회원국에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죠? 회원국에만. 그래서 이 most favored nation은 자, 이 최고 원칙은 회원국에만 적용이 됩니다. 회원국 원칙입니다. 사인 안 하면 적용 안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비회원국에도 실질적으로는 자, 적용을 하더라 이거죠. 비회원국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회원국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가트가 이전에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 WTO에 가입을 했지만 이제 WTO에 가입하기 전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당시에 이러한 이제 제국 대우를 적용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적용했다. 이렇게 보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이제 예외적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나라 간에 예를 들어서 두 복수국가 간 복수국가 좀 몇 개의 나라 간 복수국가 간 복수국가 간의 협정 중에 자, 이 협정 중에 조달협정 조달은 정부죠. 프로큐먼트 그죠? 조달협정 또 어떤 거? 그 다음에 민간 항공기 협정 자, 요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래 이제 낙농협정하고, 이제, 낙농협정은 원래는 여기 포함됐는데, 이제 낙농협정은 이제 시한이 다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조달협정하고 민간항공기협정에는 그 내용은, 요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복수국가 간 협정 중에서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가트의 협정 방식이 미안합니다. 가트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협정을 적용을 했냐 하면요. 다자간 협정이라 했잖아요. 가트 적용 방식 이걸 보면요. 원래는 다자간이 원칙이죠. 다자간 협정인데 다자주의입니다. 그죠? 이 다자간 협정이라는 것이 다 모여가지고 협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된 양자협정을 이제 먼저 시키는 거죠. 양자협정을. 양자협정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주된 그죠? 이제 주된 공급자. 양자협정이라는 것은 주된 공급자. 그냥 주된 공급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된 공급자가 간 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된 공급자가 한 협정을 갖다가 뭔가 전체 회원국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런 방식으로 나갔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조달 행정이라든지 민간 항공기 협정에 관한 이 양자간 협정은 다자간의 이 양자간 협정의 내용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낙농협정이 있었는데 낙농협정은 지금 이제 시한이 만료돼서 그것은 이제 다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내용을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트가 출발한 이후부터 있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WTO가 되기 전 1994년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지대나 관세 동맹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작스레 많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언제 이후에? WTO 이후에. 그죠? WTO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자유무역지대하고 관세협정, 자유무역지대와 이 관세협정이
이게 확 증가합니다. 가트 때까지 한 100개 정도. 가트 때까지는, 가트는 1947년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994년 1995년이 이제 WTO가 됐으니까 이때는 한 100개 정도 됐어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특혜, PTA, 그죠? 특혜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그런데 WTO가 되고 난부터 우리가 소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FTA죠. FTA가 굉장히 이제 증가가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증가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이제 증가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특혜 있죠. 아까 내가 이제 PTA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한 100개 됐는데 WTO가 1995년에 이제 되고, 그죠? 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한 490개 정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하다가 실제 이제 있는 게 한 300개 정도, 그죠?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혜 관세 지역, 그죠? 이 지역이 굉장히 증가를 한 거죠. 굉장히 증가를 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사실상 되고 있는 거죠.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이제 지역주의죠. 지역주의, 지역주의 무역 질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FTA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 경제 통합, 즉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또는 지역 무역 협정, 즉 Regional Trade Agreement보다 뭡니까? 이게 더 뭡니까?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입니다. 그래서 그 특혜 지역 특혜 무역 협정입니다. 특혜 무역 협정. 특혜 무역 협정이라고 하죠. 그죠? 특혜 무역 협정. 그죠? 요게 이제 preferential, 그죠? 자, 요게 이제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이다. 그죠? PTA, 트레이드, 그 다음에 어그리먼트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PTA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남미의 이제 멜코스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뭐 CPTPP라든지 또는 RCEP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런 이제 유형에 속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모두 이제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나프타, 그죠? 나프타 같은 거, 그죠? 북미 무역협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모두 이제 여기에 속한다,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오다 보니까 아까 앞전에도 이야기했던 게 이제 주객이 전도됐죠. 주객이 전도됐다. 주는 원래는 WTO가 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소위 하기엔 FTA, 그죠? FTA 뭐 이걸 다른 말로는 뭐 PTA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협정이죠. 지역협정. 이거는 지역 간 협정입니다. 지역 간 협정이다. 이런 지역협정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제국 대우에 대한 예외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죠? 그럼 예외가 더 커지니까 결국은 이것이 무용해지는 거죠. 요거에 대한 원칙의 예외니까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원칙보다 이게 더 커지니까요. 요거는 원칙보다 더 커지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냥 요거를 단일 국가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협정을 맺었다면 10개 국가가 지역협정을 맺었다. 그죠? PT를 맺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요거는 어차피 하나의 국가를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의 국가. 한 개의 국가. 왜? 요 안에서의 조건은 동일하니까. 국가를 간주하자. 그러면 뭐 크게 염려할 거 없다. 국가를 간주하고 한다면 요거는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어떤 뭐가 그 어떤 자 그거 이제 자 최국 원칙을 갖다가 확립하면 되지 않느냐. 이 집단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다자간으로 해서 다른 집단에도 적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PTA를 만든 이유는 다른 집단에 요거는 우리 역외라 하죠. 역외 안에 집단 안에 있는 것을 역내 또는 역외와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다자간 적용을 한다 하면은 이 PTA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PTA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절충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절충점을 이제 찾아가려고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WTO에 대한 이제 위기론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무용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예를 들어서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너무 증가하고 있다. 지역 특혜 그죠? 특혜 협력 지역들 이런 특혜 부여 지역들이 너무 커짐으로써 사실은 체국대우를 갖다가 체국대에 대한 도전이죠. 체국대에 대해서 이건 사실은 반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 PTA나 이제 FTA에서는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이게 무역 전환 효과를 가져와서, 무역 전환, 효과와 동시에 무역 창출 효과가 있다. 자, 무역 전환 효과는 기존에 자 이렇게 된다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 구성국이 기존에 다른 사람들하고 거래하던 것을 결국 어떻게 안에서만 이제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 안에서만. 그렇게 이제 무역선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역선이 달라졌지만 여기서 안에서 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뭡니까? 무역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무역은 더 창출된다. 이런 노선이 변화됐고 노선은 변화하고 대신에 양은 증가한다. 그죠? 무역량은 증가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상적이죠.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증명이 안 됩니다. 왜? 한 국가가 너무나 많은 나라들과 PTA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이러한 그 PTA 특혜 협정을 맺은 것의 효과가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아니면 종합적인 것 때문인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무역 창출 효과를 내는지 단지 무역 전환 효과만 가지고 무역선만 바뀌고 무역 창출 효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지금 와서 이제 2020년도에 들어와서 이런 트렌드는 굉장히 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RCEP이죠. 중국을
중심을 한 세계 최대의 어떤 경제 그 기구가, 공동체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CPTPP가 사실상 제일 큰 이러한 아까 이야기는 PTA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이 이걸 탈퇴해 버렸어요. 그죠? 탈퇴해 버림으로써 이게 이제 일본이 주도를 해서 요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합니다만 일본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끌어 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EU가 이제 가장 큰 경제 공동체죠. 근데 EU는 경제 공동체의 역할도 있지만 또한 다른 말로는 정치 공동체의 역할을 가지는 또 아주 독특한 형태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프타가 있었는데 북미 무역협정이죠. 그 다음에 나프타는 결국은 미국도 이게 이제 이것도 깨버렸죠. 트럼프 대통령 때 깨고 요걸 갖다가 이제 뭐냐, 요게 이제 요 협정 자체가 미국한테 불리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다시 해쳐모여. 그래서 USMCA로 이렇게 그죠? 우리가 똑같은 구성국들이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다시 해쳐모여를 한 거죠.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진 거죠. 나프타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죠.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런 많은 무수하게 이제 지금 발생하는 이러한, 지역적, 즉, 리저널 또는, 프레퍼런셜, 그죠? 특혜 무역 협정들이, 이게 사실상, 얼마만큼 효력을 가지느냐. 이제 이게 효력을 가진다면은 사실은, WTO 체제에서 이런 지역협정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많은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가트에서 WTO를 왔듯이 또 WTO에서 또 다른 단계로 그거는 이제 시대의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역효과를 낸다면, 그죠? 역효과를 만약에 낸다면, 아까 역효과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중상주의에 있다가 자, 요걸 갖다가 자유무역주의로 이제 대전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전환을 일으켰죠. 자, 대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것이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PTA 이렇게 갔는데 요거는 지역주의로 다시 회부하는 거예요. 요건 뭐냐면 요 원칙, 요거는 이제 최고 원칙이 사실은 회원국에만 최고 원칙이 미안합니다. 자, 요건 최고 원칙에 대한 예외잖아요. 그죠? 최고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죠? 최고 원칙이 예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뜻맞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중상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중상주의나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소위 하기에는 그죠? 상호주의, 그죠? 상호주의 내지는 다른 말로는 이제 보호무역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그죠? 물론 이제 가트나 WTO도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의무나 권리를 적용하지 않지만 그냥 실질적으로는 다 적용을 하고 있죠. 최고 원칙을,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이 된다. 이것은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그죠?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자, 무역량이 감소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생산량이 줄어들면 좀 고용도 불안정해지고, 그죠?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자,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뭐고? 삶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훑어봐야 될 것이, 그러면, 자, 요번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가 모두에 했던 상호주의입니다. 레스프로시티죠. 그래서 이 상호주의는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호주의는 그러면 어떤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 하면요. 가트가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소위 해서는 상호주의라 합니다. 자, 그래서 가트의 상호주의는 그래서 1차적 상호주의입니다. 1차적 상호주의. 우리가 상호주의는 두 개가 있는데요. 레스프로시티는 이제 상호주의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는 만큼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상호 반응한다는 것이. 그죠? 반대급부가 있는 만큼 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상호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트는 실질적으로 상호주의가 아니죠. 무차별주의죠. 무차별주의. 즉 자, 무차별주의란 것은 결국 양자 간의 협정이 이루어진 협정이 그 회원국에게 요거는 뭐냐면 이제 양자간 요 양자는 이제 어떤 양자를 하냐면요. 주요 공급자, 즉 principal supplier, 즉 양자라는 것은 이때 양자라는 소약은 주된 공급자, 이 주된 공급자 간의 어떤 뭡니까? 양자간 협상이 협상 결과가, 그죠? 협상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 결과가 회원국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그죠?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자간 협상 결과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자, 앞선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경우에 이 양자간은 사실은 양자간에 양자간에 뭔가를 협상이 할 때는 이런 주된 공급자죠. 이 주된 principal supplier 간에는 실질적으로 상호주의가 작용하죠. 왜 상호주의가 작용합니까? 자, 이들 양자는 서로 간에 협상을 하기 때문에, 협상이란 것은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받았을 때는 어떤 것을 반드시 줬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를 준 거죠. 그래서 이 양자 간에는 지금 상호주의, 즉 어떤 뭔가 상호주의가 작용을 했지만, 이 상호주의를 결과로 해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회원 다수는 어떻게 되죠? 회원 다수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무임승차
되는 거죠. 왜? 여기에는 뭘 협상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임승차 논란을 이제 일으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킨다. 자, 왜 그러냐? 자, 원래,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1860년도에 이 제도를 잘 봐야 됩니다. 1800, 미안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무임승차 논란은 이 가트의 원칙 때문입니다. 가트의 원칙이 무차별에다가 체국대우 원칙이죠. 체국대우를 무차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두 양자 간의 그 벌어진 협상에서 그 협상에서 가장 혜택이 좋은 부분, 가장 혜택이 좋은 부분은 결국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임승차의 경우에 좀 보면은 자, 그럼 이 무임승차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860년도에 예를 들면 자, 1860년도의 어떤 좋은 프랙티스를 보면요. 코브든 슈발리에라는 조약이 있었습니다. 코브든 슈발리에. 자, 이 코브든 슈발리에 조약에서 자, 이 코브든 슈발리에 조약은요. 아주 과학적이었어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A국과 B국이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건 양자 협상이 되겠죠. 양자 협상이 되죠. 자, 그래서 양자 협상이 됩니다. 자, 양자 협상은 결국은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상호주의에 의한 협상이 되죠. 그죠? 상호주의에 의한 상호주의 작용이 되죠. 상호주의가 작용되겠죠. 협상이라는 것은 뭐 일방적으로 주는 건 없으니까요. 상호주의 협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B국이 이제 이 협상을 하고 다른 C국에게 어떤 특혜를 줬다. C국에 특혜를 줬다. 그러면은 당연히 A국은 B국이 C국에 준 특혜를 그대로 받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이때는 더 이상의 어떤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뭔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차별적. 자, 혜택을 받는 거죠. 어떤 혜택입니까? B가 C에게 준 혜택을 A는 이 협상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더라도 이 협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 협상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가죠. 그럼 요거는 무슨 문제? 요거는 무차별이고. 자, 요 A하고 B하고의 원칙적으로 했던 협상은 뭡니까? 요거는 양자 협상이니까 요거는 상호주의 협상.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와 B 사이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10%를 갖다가 협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10% 협상하기 위해서는 A는 뭔가 B에게 줬을 거고 B는 10%를 줬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B가 C에게 5%를 줬다 이야기합시다. 5%를 주면은 결국 A는 B에 대해서 5%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혜택을. 무슨 알겠죠? 자, A는 B하고 협상을 할 때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10%를 받았지만 B가 C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줬을 때 이때는 협상 없이 무차별적으로 뭡니까? B가 C에게 했던 이 혜택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이 경우에는 상호주의와
이 경우는 결국은 이 경우는 이제 요게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양립을 하는 거죠. 이거는 상호주의하고 결국은 뭐죠? 무차별주의가 충돌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런 이제 커브든 슈발리에 조약에서 1960년도의 경우에는 요런 방식을 찾았다는 거죠. 양자 간의 협상을 해서 상호주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제 하나의 결과를 도출했죠. 근데 이 양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제3의 국가와 더 좋은 조건으로 만약에 어떤 같은 품목에 대해서 체결을 했다면은 이 3자와 한 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죠? 이 더 좋은 조건을 당사자, 즉 쌍방은 그 중 한 사람은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결국은 뭐가 되겠죠? 무차별주의가 되는 거고 상호주의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주의와 무차별주의가 서로 간에 뭡니까? 적절하게, 그죠? 단계를 뭡니까? 달리하면서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충돌이 없습니다. 이거 충돌이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트가 오면서 무차별주의를 갖다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제 가트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 일단 두 사람 간에 체결된 거는 모든 회원국에게 모두 적용이 된다라는 이제 모두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B랑 협상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협상할 필요도 없다. 자, 그러면 그대로 뭐 적용을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고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C는 결국은 B와 협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어플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A하고 B하고 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불합리한 거죠. 자, 불합리하니까 결국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트의 원칙적인 이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결국은 이제 부분적으로 상호주의를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상호주의를 가트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상호주의를 채택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상호주의를 채택을 하느냐 이거죠. 이제 이 상호주의에는 사실은 full reciprocity, 자, 요거는 우리말로는 전면적 상호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전면적 상호주의. 자, 요거는 이제 소위 하기에는 이제 전면적 상호주의라고, 또 여기 이제 전면적 상호주의 말고, 자, first difference, reciprocity. 자,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1차적 상호주의를 한다. 자, 요거의 차이가 뭐냐, 그럼. 우리가 전면적 상호주의와 1차적 상호주의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근데 미안합니다. 자, 요 1차적 상호주의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트가 채택한 상호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full reciprocity는 요거는 가트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상호주의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트가 일반 채택한 상호주의죠. 요 차이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 대우를 받잖아요. 체육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자, 체육 대우를 받으려면 결국은 이제 체육 대우는 무차별이니까 보통 경우에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더 세죠. 왜? 우리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차별 혜택을 받는 경우가 물론 이제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트의 어떤 그 제국 대우의 어떤 방식은 양자 협상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양자 협상. 이 양자 협상이란 것이 결국은 주요 공급자 주요 공급자 간 협상입니다. 근데 이 주요 공급자라는 것은 물론 농업 부분에는 이런 후진국들이 주요 공급자가 되지만 농업 부분에도 그 주요 공급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선진국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주요 공급자는 대부분 선진국이죠. 선진국, 그죠? 선진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후진국들은 이 주요 공급자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죠. 그죠?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선진국은 협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한다. 왜?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후진국은 그런 협상에 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게 없습니다. 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어떻게 여기에서 협상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그냥 그대로 적용받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무임승차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후진국들은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가트가 일부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제국대우와 제국대우를 받는 조건 중에 자, 그러면 1차적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너거. 그러니까 너도 어느 정도 뭔가를 이 체국대우를 받으려면 너희들도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고 뭔가를 좀 제공해라 이거죠. 자, 그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풀 방식, 전면적, 그죠? 레스프로시티 방식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이미 양을 했어요. 양을 한다는 것은 이제 관세율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얼마까지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개방을 했죠. 개방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관세 없이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5%로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B 너것도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만큼 개방을 해라. 자, B도 니도 A가 개방한 만큼 개방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너가 실질적으로 뭐냐면 무차별적으로 채국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버리면 뭐 후진국이라든지 조금 경쟁력이 없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경쟁력이 없는 그런 국가들은 협상으로 안 나오겠죠. 그죠? 내 차라리 가트에 뭐 내가 뭐 안 하고 만다. 내가 지금 왜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방해버리면 선진국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이 훨씬 더 그죠? 선진국 기업들이 훨씬 더 이 개발국들의 시장을 개도국의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잠식해버리겠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자유무역협정을 어떤 정대를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하게는 full reciprocit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전면적 상호주의다. 자, 내가 지금까지 자, 우리 시장 지금 여기까지 개방돼 있어. 그러면 너희 시장들, 너 이거 혜택 받으려면, 똑같이 하려면, 너희들 그냥 무임승차하면 안 되니까, 너희들도 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위축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아이고야, 이거 뭐 전부 다 우리가 저 혜택 받으려면은, 우리 거도 저 사람들 개방했던 것만큼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또 이 부분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equivalence란, 즉 보상의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척증성,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뭐 거의 비슷한지, 뭐 비슷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굉장한 분쟁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irst difference reciprocity는 뭐냐면, 요건 조금 틀립니다. 요거는 뭐냐면, 뭐 지나간 거는 모르겠고, 개방도가 틀리고, 개방도가 틀리다. 자,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요 문제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요 문제,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문제.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10% 정도, 개방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봐서, 뭐, 여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개방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현재만을 본다. 현재의, 즉, 현안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슈만 놔놓고, 서로 어느 정도, 이퀴브런스가 있는지,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만 본다 이거죠. 그 지나간 것들, 총체적인 것들, 그거는 이제 일단 놔놓고, 그죠? 요거는 이제 풀이고, 요거는 다른 말로 first difference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전반적인, overall이라고 합니다. 자, overall reciprocity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요거는 overall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차이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1차적 상호주의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후진국들도 부담이 적겠죠. 그죠? 부담이 적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상호주의는 full reciprocity하고 first difference 또는 overall reciprocity가 있고, 가트에서는 1차적 상호주의를 갖다가 채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예외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외적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죠.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이제 이거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개방도에 걸맞게 일단 개방해라 이런 거죠. 그죠? 개방도에 걸맞게 그죠? 개방해라. 전체적인 개방도에 걸맞게 이제 개방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차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신규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개방도를 갖다가 열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풀 레시프로시티의 장점은 굉장히 이제 전체적으로 전면 개방을 하기 때문에 유통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량이 굉장히 증가해서 그것으로 인한 효과가 이제 클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어떤 후진국이나 신규 회원국들의 어떤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그죠? 그러한 이제 역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국은 full reciprocity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overall 또는 first of difference reciprocity 1차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같아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